안녕하십니까. 사조 김혜민, 박소라, 서가영, 안소현, 그리고 발표를 맡은 이은서라고 합니다. 저희는 외국에서의 동양인 차별과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일에서 외국에서의 동양인 차별에 대한 사례와 유형을 살펴보고 목차 2에서는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의 사례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3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동양인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독일 기업 호른바에서 만든 광고를 시청하겠습니다. Fuerte, fuerte. Chico malo, malo, malo. 서양 남성의 땀 냄새에 황홀해하는 동양인 여성이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는 동양인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로 인해 샵 나는 호른바 당했다라는 문구로 이에 반발하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EPL 스타들이 BLM 운동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인종차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손흥민은 한 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휘두른 손에 얼굴을 맞아 쓰러졌고 그 후 이어진 득점을 무효 처리한 것에 맨유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화는 인종차별로 이어졌고 손흥민의 SNS에 고양이와 박쥐, 개나 먹어라, 쌀 먹는 사기꾼 등 질낮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BLM 운동에 앞장선 EPL이지만 이 두 운동이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EPL은 가장 가까이서 보는 리그 팬들마저 인종차별에 관한 의식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로 다양한 인종을 상대로 인종차별 경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아시안 응답자의 45%가 코로나19 이후 인종차별적 욕설이나 농담을 들어봤거나 혹은 인종적 이유로 신체 폭행을 당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아시아인들은 인종차별적 욕설이나 농담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코로나 발생 책임을 내게 물었다 등 팬데믹 이후 다양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대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을 중국의 탓으로 돌리며 콩플루라고 발언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폭력 증가의 원인으로 미국에 전반적으로 펴져 있는 인종차별, 아시아인에 대한 막연한 책임 전가, 지식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인들이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외국인 혐오, 차별도 만연합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인지도 모르고 하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주민 3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68.4%나 되고 가나에서 온 유학생은 서울에서 5년째 생활하고 있지만 깜둥이라는 말을 쉽게 들으며 지하철에 타면 대놓고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신용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 A씨는 베트남인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귀화하여 국적은 한국이지만 식당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으면 손님들이 동남아 후진국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 유학생 등의 신분으로 한국에 왔지만 한국 공동체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하였으며 이러한 차별과 혐오는 국제 결혼한 자녀에게까지 향하여 차별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인종차별은 임금에서도 차별이 나타났습니다. 고용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내 22개국의 회원국 중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수준이 1.55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이창원 박사는 대한민국은 비숙련 노동자가 많다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과 임금을 똑같이 주도록 한 상황이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이 이미 극심한 상황이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더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여전히 불평등의 땅이며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내려진 배경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감염이 많아지면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감염 사례의 공통점은 주로 사업장이 좁아 거리 두기가 되지 않고 환기시설도 부실하며 열악한 환경의 집단 기숙사에서 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간 특성의 문제점이 아닌 인적 특성인 외국인을 규정하여 코로나 강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편견이 전제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며 차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 배우 중 첫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윤여정의 수상 소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여정은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거나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 심지어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 있다. 모든 색을 합쳐서 더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백인,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거나 게이와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상 소감은 모두를 웃게 했지만 뼈가 있는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심각한 혐오주의자나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량을 가장한 이 같은 차별을 하나씩 찾아내고 꾸준히 시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며 다문화 사회에 맞춰 우리는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 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4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